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9월 4일이고 잠깐만요. 목요일입니다. 자, 좀 전에 한두 시간 전에 이제 속보로 처리가 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다른 곳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과 김정은이 이제 회담을 시작한다고.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기에 뭐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유튜브고 언론이고 를 통틀어서 아마 제가 가장 많이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논지를 가지고. 그래서 여태까지 쭉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번에 미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과를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방향성은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 단계에 이르렀으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시진핑이 엄청나게 초조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푸틴한테 당겨간 김정은을 데리고 갈 수가 있을까? 일단 김정은 입장에서 험한 이야기는 안 하겠고, 북한의 몸값은 크게 올라갈 것입니다. 일부 국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푸틴, 시진핑, 김정은의 삼각관계라면은 시진핑이 가까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크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해서 빼앗긴 김정은을 다시 한번 중국의 힘으로 땡겨올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김정은과 푸틴의 관계는 국제 역학 구도의 거대한 변화, 즉 다극화라고 하는 거대한 변화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뒤에 미국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시진핑이 이것을 극복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언론들이 지금 뭐 중구난방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면서 희한한 소리를 막 하는데, 그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정리가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지능을 낮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한 작전일 수도 있어요. 혼란스럽게 해서 판단을 못하게 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작전입니다. 그런데 좋은 정치는 절대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길을 제시해서 국민들이 현명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정보를 취합해서 더 나은 생각으로 언론도 도전하면서 부대끼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생산적인 발전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을 교육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이 사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똑같을 것이다. 모든 건 내가 알고 있고 그대로 는 움직여야 된다. 이게 조선시대 500년에 했던 일이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성인들은 다 알고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진 않잖아요. 특히 현실에 부닥친 문제에 있어서는 자식들은 자식들의 예백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줘야 됩니다. 그들이 부딪힐 세상은 우리와는 달라요. 많은 경우에 더 발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더욱 더 그럴 것입니다. 언론이 난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너희들한테 일부러 흙탕물을 뿌려서 너희가 판단을 못하게 한다.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정치, 즉 자기들이 다 안다는 겁니다. 그렇진 않죠. 뭐 많은 부분 알고 있겠지만 그것을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수렴하게 그래 딱 돼 있죠.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 하는 정치고 조선일보가 하는 언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벽이죠. 그들도 간당간당하다. 조선일보와 국민의힘도 시진핑의 마음과 같다.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도 있어요. 자, 오늘 한번 볼게요. 상당히 복잡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데 뭐 생각이 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조선일보에서 이런 걸 하고, 이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적어놨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진핑이 김정은을 러시아로부터 떼내오려고 한다. 이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일단 어떤 논리가 무색해지느냐 하면은, 이 새로운 블록을 형성해서 패권 시대로 돌아가서 전쟁이냐 평화냐를 미국한테 압박을 넣는다. 이런 식의 보도 태도도 많아요. 이 셋은 되게 친하다는 거죠. 북중러는. 그런데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는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게 조선일보가 긴장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나쁜 놈들 셋이 모였네. 죽일 놈들이네. 역시 그놈은 본인은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결론만 내려도 흙탕물로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시진핑과 푸틴 사이를 이간질을 하고 있어요. 김정을 이용해서. 그럼 인구 3천만의 조그만 나라고, 독재에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나라고, 전 세계에서 외면받고 있는 나라고,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인데 하는 것이라고는 핵무기 개발하는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몸값이 올라갔을까? 그건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미국하고 싸움 잘하니까 내 대신 미국하고 싸움 시키려고 그러나? 자, 그래서 우리를 멍청한 교육을 언론이 우리한테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똑똑해질 필요가 없다는 걸 깔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오늘의 주제와 좀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선일보가 초조해졌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뭐 몇십 년 동안 이걸 추적해온 기자들도 있을 거잖아요. 성향이 뭐든지 간에.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우크라이나 종전을 하려고 한다. 트럼프 여러 번 이야기했다시피 우크라이나 종전되면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고 한다. 작년에 북러 상호방위 조약 이후에 러시아가 북한을 전폭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거기에 쿠르스크 파병으로 김정은은 맞장구를 쳤다. 그리고 지금 1, 2주 전에 시신이 돌아왔어요. 거기 사망한 600여 명인가. 그 여운이 지금 엄청나게 강하게 있고 푸틴과 어제 1시간 20분간 비공개로 만나면서 앞에 공개된 장면에서도 쿠르스크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잖아요. 혈맹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하자면. 그걸 깨낼 수가 있겠느냐? 그때 김정일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공개적인 석상에서 노출된 부분에서만 러시아가 하는 거를 모두 믿고 신뢰한다라고. 그것은 김정은이 아무 말이나 다 믿어주는 순둥이라서 그럴 거 아니에요. 재작년부터 북러 상호방위 조약을 하기 위해서 푸틴이 신경 쓴 부분 이후로 그들끼리 약속한 것을 모두 지켜줬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 신뢰를 시진핑이 뺏어올 수 있느냐? 예. 이걸 그대로 두면은 우크라이나 종전하고 하면은 잘하면 남북 소통 되겠다. 북미 종전선언하고 그러면 친일파와 반통일 세력 이 연대대에서 우리 사실 국민의힘과 조선일보, 윤석열 세력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예, 그 세력한테 그 지대한 타격이 된다. 연거푸 두 방을 맞게 된다. 일단 내란건으로 인해서 윤석열이 큰 타격을 받았고 개신교 극단주의 세력들 일본까지 타격을 받았죠. 사실은 휘청이고 있는데 북한 문제까지 한 번 더 걸리면은 완전히 간다. 우리는 완전히 뿌리가 뽑힌다. 이재명이 충분히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뭔가 알고 있다. 걔도 되고 있다는 것을 잘 될 거라는 걸. 그 회방 놓는 거예요. 지금 시진핑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진핑하고 중국하고 또 잘 되면 또 그 사이에 또 회방 놓을 겁니다. 예, 그게 아주 효과적인 작전이에요. 네. 자, 일단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조선일보가 사진을 이제 몇 장을, 요 기사에 몇 장이 이제 돌아가요. 한 3장 정도가. 대무사님으로 쓴 게 하나고, 좀 전에 보여드린 게 2개고, 여기에 3번째예요. 자, 실제로는 푸틴하고 김정은이 살가운 모습이 훨씬 많이 보였거든요. 사진에서. 근데 이런 사진만 딱 골랐어요. 푸틴이 소외되는 듯한 느낌. 현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까지 개입했다는 것은 조선일보가 초조하다는 겁니다. 시진핑만큼. 잘못하면은 시진핑을 계속 북돋아 줘야 되겠다. 근데 현실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훨씬 복잡하다. 예, 푸틴과 시진핑의 대결이 아니다. 시진핑과 푸틴 더하기 트럼프의 대결이다. 그게 더하기 이재명의 대결이다. 더하기 베트남의 대결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글로벌한 것입니다. 자, 김정은은 어떤 제안을 하는지 잘 들어볼 것이고 지금 푸틴이 무서운 것이 이들 제안을 다 수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웬만한 부분에는 다. 자, 인도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도 이야기 나올 겁니다만 파키스탄 거쳐서 러시아로 가는 통로가 개척이 되면 그게 지금 중국이 한 1대1로 하고 겹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 나라들은 심지어 파키스탄도 러시아를 더 신뢰한단 말이에요. 실행력에서. 그러면 그게 1대1로 중국은 돈만 태우고 끝이에요. 그런데 그 새로운 무역 루트를 중국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파키스탄과 인도와 러시아가 중국을 빠져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건 다그 세상이 아니죠. 중국도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왜 근데 중국이 선정한 루트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 루트를 사람들이 선호하느냐? 그것은 세계적 규범과 그들의 정서에 중국 다른 세력이 제안하는 것이 더 알맞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 그럼 할 말 없는 겁니다. 혹시 배제될까봐 두려워해야 되겠죠. 그게 올라타야 되죠. 북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북극 항로 그리고 한반도를 통해서 시베리아 철도망이 내려오고 소통망이 내려온다? 그럼 그걸 배제할 것이냐? 아니야. 중국의 투자 환영합니다. 투자해 주세요. 그렇지만 이 메인 루트는 중국으로는 안 갑니다. 왜? 남북한이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맞정구를 쳐주는 미국하고 글로벌 사우스가 이 라인이 더 안전하다고 믿으니까.
문화적으로도 편하고 그래서 결정된 거다. 푸틴은 그 길을 미리 봤기 때문에 거기 먼저 투자해서 선수를 떴다. 시진핑 아쉽지만 시진핑 동지 후수가 되셨네요. 조금 감수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지만 들어오시는 건 환영입니다. 왜? 그거라도 사야지 손해는 안 나니까. 득이 되니까 어떻게든 큰 득은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 결과물이 나오냐를 딱 보면은 대충 될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는 그런 어떤 우리가 시진핑과 김정은의 결과물이 뭐가 나오든지 간에 나왔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을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무게 추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간략히 쭉 정리해서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거 뭐 푸틴과 이쪽에 김정은이 서 있는데 김정은을 극진히 대접한다는 것을 전부 다 느끼셨을 겁니다. 뒤에 보면 쟁쟁한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시진핑 바로 뒤에 이란이 있죠.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쪽이고 동남아 쪽도 쪽이고 이쪽에 보면은 지금 인도네시아가 있어요. 인도네시아도 인구가 2억 정도 되는 대국입니다. 그 밑에서는. 예. 자, 거기도 순서가 밀려요.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예, 북한이 왜 몸값이 이렇게 올라갔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분석을 해줘야 돼요, 우리한테. 왜 이렇게 몸값이 올라가고 트럼프도 만나겠다고 부르는지, 푸틴이 왜 선수를 치고 시진핑은 왜 뺏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조선일보 말대로 하더라도 뭐가 중요한데, 북한이? 예? 뭐가 중요한데? 이야기를 해줘야죠. 예. 자, 이게 자막뉴스 YTN 거 보면은 중국이란 뒷배가 필요하다. 러시아의 한계 느낀 김정은의 일탈. 이거는 사실관계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와 지금 북한의 관계는 엄청나게 뜨거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쿠르스크에서 600명의 사망자가 지금 전사자가 북한으로 돌아온 게 국내 언론 보도됐잖아요. 그게 1, 2주도 채 안 됐어요. 서로의 혈맹의 그 피를 나눈 것, 피가 아주 뜨거워요. 이거를 깨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 오히려 중요합니다. 이게 리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이 시간이 지나가면 그 뜨거움을 식게 되고 또 다른 문제들이 개입하게 되면은 옅어져요. 지금 뭔가 일을 벌이기에 되게 좋은 타이밍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러시아랑 김정은이 되게 끈끈했을 때, 그 끈끈한 만큼 시진핑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겁니다. 북한한테. 그렇지만 다 얻어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냥 그것을 발을 담그는 정도? 이렇게 되면 에이펙 같은 데 저는 시진핑이 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들이 원하고 나는 제외될 것 같으니까. 예. 지금 이번 미팅에서 김정은과 푸틴이 오는 이유는 시진핑이 에이펙에 올 수 있게. 그래서 한반도와 새로운 여러 가지 새로운 무역 노들이 개척되는데 그것은 중국도 대환영이죠. 단지 1대1로가 아니라는 큰 패배감이 뒤에 있겠지만 겉으로 드러내놓고 그것을 아니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게. 그래서 김정은과 시진핑의 만남은 잘 끝날 겁니다. 그렇지만 큰 물줄기를 돌리지는 못한다. 그 과정에서 큰 변화의 시스템에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쓱 딸려오게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내일 아침 정도 되면 벌써 나오겠죠. 예, 오늘 저녁에도 속보를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제 조심스러운 예측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채널에서 쭉 들어오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시진핑과 김정은이 만나서 이 정도 극복해야 될 순간적인 분위기만 하더라도 지금 베이징에서 벌어진 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 이 분위기를 극복을 해내야 돼요. 진짜로 땡겨 오려면. 자, 북러 정상회담 개최 김정은 푸틴 같은 차량으로 이동했다. 모디하고 같은 일을 했죠. 이것은 푸틴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극진한 대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걸 이렇게 하면 시진핑이 상당히 언짢을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 밑에 1시간 반 동안 비공개 회담이고 공개된 한 10분 정도의 이야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되게 뜨거워요, 둘 관계가. 이거는 지금 쉽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이것을 단박에 그냥 딱 붙어 있는 거 그냥 칼로 딱 잘라내서 망치로 깬다. 칼로 자르거나 망치로 깬다. 이 정도 충격요법이 필요한데 푸틴은 혼자 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봐서 푸틴은 자신감 있습니다. 예, 시진핑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초조합니다.
트럼프도 초조합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때문에. 예. 자, 이거 그저께인가 보여드린 거죠. 푸틴 차에 동승한 모디 분위기 엄청 좋았어요. 이거는 이제 SCO 미팅이죠. 상하이 이제 협력기구. 이거는 텐진에서 했으니까 베이징에서 뭐 한 2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돈독한 게 화면을 통해서 느껴질 정도였어요. 예, 이게 미국이 골치 아픈 거예요. 자, 이걸 보고 미국이 기분 나빠서 인도한테 되게 관세를 세게 매기려고 한다. 저는 결과적으로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일부 미국 내에서도 걱정을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왜? 우리가 경제력이 약해지는데 중국 14억이 떨어져 나가는데 여기다 인도도 15억이 떨어져 나가면 우리 어디 파냐 우리 물건을. 그리고 걔들은 친하고 중국에 다 붙으면 우리는 어떡하냐. 굶어 죽겠다. 이런 걱정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트럼프가 모를 리는 없다고 봅니다. 자, 모디가 이렇게 돌아가자마자 오늘 당장 난 기사예요. 인도가 40억 달러 규모로 SU-57, 57이면 5세대 전투기죠. 4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 한 5조 내지는 6조 정도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뭐 대충 우리도 F-35A 추가 도입하면서 그 정도 줬으니까 20, 30대 산다고 보면 되겠죠. 아니면 20에서 40대 정도. S-400 방공 미사일 추가 도입했다. 베트남은 브라모스를 사기로 했다. 브라모스는 인도 거고 옛날 필리핀이 브라모스를 사가기도 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램젯 기반의 대한 미사일. 이게 필리핀이 사간 거하고 베트남이 사간 거는 엄청나게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사거리가 500-600km 돼요. 그러면 필리핀하고 베트남은 남중국해를 가운데 두고 마주보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그 합이 1200km예요. 사거리를 양쪽에서 합치면. 남중국해를 다 겨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램젯 대한미사일 21년에 문재인이 공개한 거 사거리 500-600km 나올 겁니다. 제주도에 딱 배치하면요. 상하이까지 600km예요. 그리고 이쪽 후쿠오카, 규슈까지도 600km예요. 제주도에 그 미사일 배치하면 대한해협과 이쪽 중국 대부분의 핵심 지역의 해안가를 다 봉쇄할 수 있어요. 상하이까지 봉쇄할 수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베트남이 브라모스를 사갔다? 이것은 한국하고 손잡은 거? 그 다음 팍팍팍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거 다 보고 있을 텐데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인도한테 뭐 희한한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언론하고 트럼프는 엄청나게 괴리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 긴 영상에 재미없는 영상을 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다 러시아 무기를 샀지만 미국이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하나 있죠. 베트남 브라모스 A. 자, 모디의 차 한번 태우고 이런 결과물이 빡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의사소통됐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베트남 꽉 잡았네. 베트남도 이제 중국 무서워하지 않고 바로 딱 사는 거예요. 남중국해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고급 무기를 인도로부터 딱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러시아도 오케이고 미국도 오케이고 한국도 오케이. 중국이 뭐라고 그래도 난 괜찮다. 이 정도 자신감 있어야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뒤에 잠수함 이야기는 요거까지는 자세히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분위기는 대충 아시겠죠? 같이 차를 탔다면 이 정도 끈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정도 끈이. 제가 보건대 지금 푸틴이 가장 화색으로서 다른 나라 정상들을 맞이하는 거가 두 경우를 봤어요. 모디하고 김정은입니다. 그들은 확실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네. 자, 그제 푸틴이 베이징인지 텐진에서 네팔 지도자를 만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네팔을 방문할 수도 있다. 방문하고 싶다. 이런 유의 분위기를 꺼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충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인도한테 상당히 좋은 소식이고 거기에 지금의 이제 네팔은 중국 티벳하고 인도의 중간에 완충 지역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완충 지역이 양쪽 세력이 화합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어떤 중간 거점의 역할을 하게 되지만 연결고리 그게 아닌 다음에는 엄청나게 양쪽이 적대적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압박도 들어오고 해서 먹고 사는 정도밖에 안 돼요. 크게 부흥을 하지 못해요. 그게 남북한이 마찬가지예요. 양쪽의 패권 세력이 냉전 체제에 그랬더니 우리가 경계선이 남북이 된 거잖아요. 예, 북한이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거고 우리 뒷배에 있던 미국이 패권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또 남다른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자리를 확보한 겁니다. 일본의 견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그것을 이어주게 되면은 완충 지역이 해소된다. 양쪽에 있는 구소련과 미국의 냉전 세력이 서로 친구가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은 이때까지 70년 막혔던 거를 다 보상받고도 남는 그런 혜택을 누리게 돼요. 네팔도 딱 그런 위치거든요. 지금 파키스탄이 또 그런 위치예요. 원래 파키스탄하고 인도는 힌두교 원래 같은 나라라고 볼 수도 있고, 힌두교하고 이슬람 종교 부분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파키스탄은 이슬람이고 인도는 힌두죠. 예. 자, 그래서 중국의 최전선, 중국의 어떤 중앙아시아로 가는 통로로서 활용이 되는 어떤 중국의 맹방이죠, 파키스탄이. 근데 푸틴이 거기도 장난치는 게 있어요. 푸틴이 혼자 장난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내용이. 한번 보실래요? 자, 엊그제 모디하고 되게 친하게 멋지게 지냈고, 모디가 딱 돌아가자마자 무기 구입 딱 하고, 베트남에도 무기 딱 팔고, 이거 다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우리 이재명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모디한테 전달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파키스탄에 또 입지를 합니다. 이것이 모디하고 이것을 협의했다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자, 파키스탄의 샤리프 대통령이 뭐라 그러느냐, 이거 중국이 엄청나게 언짢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완전 촉각을 곤두세워야 돼요. 시진핑이 지금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예요. 혈압 많이 올라갈 겁니다. 나이도 75세로 적지 않은 나이인데, 자,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러시아와 인도가 관계가 좋다는 걸 안다. 그거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그것은 내가 존중한다. 대신 이게 핵심이에요. 파키스탄도 러시아가 인도에게 가지는 관계 같은 관계로 격상되고 싶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그러면 중국도 따라오겠지만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든요. 왜? 인도하고 중국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건 엄청 의미심장한 발언이고, 뭔가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파키스탄 대통령이 이런 말 하기 어려워요. 중국이 듣고 있는데.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되게 신박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의심해왔던,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러면 몇 번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파키스탄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하네요. 이거를. 예. 이거 한번 볼까요? 푸틴한테 무역로를 제안했어요. 무역로를. 제가 여기 빨간 줄로 끄은 겁니다. 벨라루스에서 러시아로, 그 다음 카자흐스탄으로, 우즈베키스탄으로, 그 다음 아프가니스탄으로, 그 다음 파키스탄으로 이어지는 무역로. 이 말을 하고 싶어 했어요. 돌려서 물론 이야기한 겁니다만, 이게 되게 좋다는 아이디어도 있었다. 나도 러시아 한번 가보고 싶다. 러시아 가본 지 오래됐다. 시진핑이 들으면 완전히 골 때리는 이야기만 다 했어요. 자, 이것은 뭐냐? 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얼마 전에 이란 대통령이 파키스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파키스탄하고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키스탄하고 이란 이웃이고 둘 다 이슬람 국가니까 가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1, 2주일 전에 저기 코카사스 산맥 밑에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 중국이 1대1로 큰 고속도로 뚫고 있는 거기를 미국이 중재를 했어요. 러시아가 오케이를 해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을 했어요. 돈 되는 일을 갔단 말이에요. 그 밑으로 이란이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란하고 비핵화 협상 잘 되겠구나. 이란 다음에 파키스탄이 연결돼야 돼요. 그럼 파키스탄 대통령도 파키스탄까지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뭐 기존의 고속도로를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때까지 이게 다 차단돼 있고 막혀있던 지역이었잖아요. 완충 지역이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이 지역까지 다 나토를 확장하면서 압박을 가하려고 했잖아요. 러시아 무너뜨린 다음에 중국을 압박하는 용도로 쓰려고 했거든요. 패권 방식으로. 그거 실패했잖아요. 엄청나게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푸틴의 주도예요. 거기다가 트럼프가 맞짱으로 강하게 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파키스탄은 이야기를 안 했죠.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도 인도와 같은 관계로 가고 싶다. 인도가 러시아랑 맺는 그 관계 수준으로 가고 싶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인도가 러시아가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에서 서방으로부터 무역 제재, 금융 제재 받았을 때 인도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물론 중국도 도와줬지요. 대신 싼 값에 받았어요. 기름 같은 거. 자, 파키스탄 대통령이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말이 푸틴한테 확 꽂히려면은, 트럼프한테 확 꽂히려면은 이게 인도까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안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뒤에는 그게 깔려 있는 거죠. 모디 며칠 전에 만났잖아요. 이게 바이든 때 나왔던 겁니다. 1대1로에 대항해서 바이든이 그랬던 그림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파키스탄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여기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배로 여기 이라크 정도까지 오는 거였어요. 그 유프라테스강 이거 뭐 따라서 쭉 해서 터키로 해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거. 근데 러시아도 빠져 있고 터키 쪽으로 가는 그 루트였어요. 배 타고 그러면 그래도 수에즈 운하 돌아가는 거 희망봉 돌아가는 것보다 빠르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천지 차이예요. 파키스탄이 제안한 대로 하자면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총체로 다 연결돼요. 시장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인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이든 때 그랬던 그림하고 천지 차이예요. 파키스탄이 어떻게 처신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매력이죠. 파키스탄 그 수혜를 보게 돼요. 예, 지금은 약간 과거에 북한 같잖아요. 중국과 북한 관계.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파키스탄과 중국 관계 약간 그렇거든요. 살짝 큰 밥 먹었다는 거예요. 파키스탄 대통령 혼자서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이런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이런 분위기가 계속 있고 이제는 말할 타이밍이 왔다. 당연히 푸틴이 조정하는 것이죠. 모디도 상당 부분 오케이 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베이징에서 와서 한다? 이거 완전히 물먹이는 겁니다. 시진핑은 지금 전쟁터예요. 거기가. 그 시진핑, 푸틴, 김정은 나란히 서 있지만 시진핑이 궁지에 몰려 있어요. 완전하게 파키스탄까지 배신하는 거잖아요. 베트남 배신했죠. 오늘 램젯 대한 미사일 사가는 것도 보셨죠. 인도에서 브라모스. 자, 파키스탄이 오케이 해주면 파키스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위에 스탄 국가, 자기도 스탄이니까 스탄 국가로 해서 연결될 수도 있고 이란하고도 당연히 소통되죠.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코카사스, 즉 러시아랑 연결되는 루트를 두 개를 다 할 수 있어요. 각각 다 개발시킬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환영받을 거. 이 지역은 딱 궁핍하고 어려운 나라들이거든요. 왜? 세계 시장에 연결될 곳이 없으니까. 내륙 국가들이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라크, 시리아 해가지고 이스탄불 이 노선도 다 정리되는 거예요. 파키스탄 하나만 오케이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어떤 세계의 플러스가 되는 GDP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프리카 쪽으로도 간다는 겁니다. 가자는 그때 해결될 겁니다. 예. 이 분위기를 탔다는 거예요. 지금 파키스탄 대통령이 이 말을 했다는 게. 이제 임계치를 넘었다. 이게 흘러넘치는구나. 전 세상을 이끌면서 파키스탄 대통령이 이거 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임무를 부여받은 겁니다. 이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디도 오케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북극 항로, 한반도라는 막혀있던 곳이 뚫리면서 시베리아 동부가 다 열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중국 패권 부분으로 가서 중국이 미국하고 패권 경쟁을 하게 되면은 러시아가 상당히 하면서 만약 중국이 유리하게 국면이 형성되면은 러시아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는 상황의 필요에 의해서 서로 친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서 영어로 보면 동맹이라는 단어가 어제 미국에 있던 어떤 한 러시아 쪽 전문 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이제 귀에 다가왔는데 미처 준비를 제가 못했네요. 그냥 구도로 전달 드릴게요. alliance라는 게 있어요. alliance는 동맹이라는 뜻입니다. 동맹이고 alignment가 있어요. 우리 자동차 alignment 하시죠. 바퀴 정렬하는 거. 같이 서 있는 거랑 줄을 맞춰 서 있는 거가 alignment고 alliance는 동맹입니다. 전쟁도 같이 해주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얼라이언스가 아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같은 대오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둘이 혈맹이 아니에요. 그것은 공동의 적이 없어지면 다시 흩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거의 그 학자가 딱 좋게 표현하더라고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얼라이언스가 아니고 동맹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같이 뭉쳐져 있는 형태다. 서로의 이해를 위해서. 그게 얼라이먼트다. 즉 그 말은 동맹으로 발전하기까지 서로가 친해질 수 없는 벽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중국은 만주에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의 국경 도시에 가보면은 중국 쪽에서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훨씬 강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는 우리의 탄광이고 우리의 유전이고 우리의 가스전이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국 관광객들 해외에서 어떤 볼썽사나운 일을 한다 이런 거 가끔 보도되긴 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러시아가 받고 있어요.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으로 비교가 안 되잖아요.
러시아가 싸움을 잘한다고 보지만, 왜냐면 중국은 14억이고 거기는 1억 몇천만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중국이 자리를 잡고 있는 이 만주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인구 밀도 차이는 더 커요. 거기는 러시아의 본진으로부터 너무 멀어요. 자꾸 시간이 갈수록 중국의 영향권이 세지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일단 러시아는 묵과할 수 없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라이먼트라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경계하고 있어요. 지금은 미국이랑 공동의 적 때문에 내가 좀 맞춰준다는 부분이 크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잘 안 맞는데, 그 푸틴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시진핑은 계속 들어와, 내 품으로 들어와, 이러는 거죠. 한반도라는 게 푸틴의 그런 출구로서 중요하고, 중국을 누르면서, 배척하지는 절대 않겠죠. 누르면서 루트는 그렇게 정할 것이고, 거기에 미국의 자본과 미국의 영향력, 한반도의 영향이 올라오길 기대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균형을 갖추기를, 그래서 더 번영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제대로 된 규칙에 의해서 뭐가 돌아가게 되기를. 자, 이 작업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다 1대1로 다 잘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미 작년에 딱 결정을 했는데 그걸 마음을 바꾼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이 절대 놓칠 수 없고 트럼프가 절대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중국은 그 사이 말밖에 안 했어요. 말밖에 안 하고 초대하고 이번에 얼마나 미팅을 오래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예요. 시진핑이 보인 정성은. 근데 제가 언론을 보도만 통해서, 우리 언론은 물론 보도를 잘 안 하지만 살펴보면 이래요. 여러 가지 주파를 던지다가 24년 가을에 푸틴이 연해주로 날라옵니다. 그리고 남한테 잘 보여주지 않는 핵심 시설, 해군기지, 그리고 우주 발사기지를 다 김정은을 직접 소개를 다 시켜줍니다. 거기는 당연히 기술 이전 이런 부분이 다 들어있었을 거예요. 우리한테는 안 알려있지만. 그래서 세계에서 불량 국가랑 손을 잡아준 했을 때 묻지 마라. 이것은 러시아의 미래에 엄청나게 중요하다. 누가 뭐라고 그러든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말 못할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북한을 전격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겠죠. 그런 걸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김정은이. 그리고 그 다음 6월에 그 작년 가을에 쿠르스크 파병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가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북러 간에 지금 유대관계가 생기는 게. 근데 시진핑은 말 몇 마디로 그것을 거꾸로 뒤집으려고 한다? 옛날에 황제처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러면서 이거는 일단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뭘 제안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구체성이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제 전망은 일단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오늘 나왔어요. 이 핀란드 참 웃기는 나라예요. 핀란드나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데는 진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아요. 핀란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도에다 관세를 많이 매긴다니까 인도를 잃으면 서방에 큰 타격이 된다면서 트럼프한테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이 크게 보도가 됐어요. 예.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단은 러시아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게요. 러시아 어떤 이야기 하는지 이거 중요합니다. 자, 위에 보면은 별건 아니에요. 지금 영국이 압류한 러시아의 자산을 운용을 해서 이익이 생겼어요. 그 이익 생긴 거를 아마 자기들이 착복하면 범죄가 됐을 거예요. 그 옛날부터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나온 돈이 아마 10억 달러가 좀 넘었던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우크라이나에 다시 돌려줬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유감을 표명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왼쪽 밑에 게 보면은 키예프하고 EU가 지금 트럼프가 제안한 게 뭡니까? 안전보장 이야기를 꺼내니까 유럽이 알아서 좀 해라. 는 빠진다. 그런데 EU하고 키예프가 우크라이나가 그런 걸 전혀 적극적인 의사가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섞여 있는 보도죠. 가운데 독일 수상이죠. 독일 총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뭐 미사일 보내기로 했었는데 그 계약을 취소한다. 그 약속을. 이제 좀 정신 차리라는 것 같고요. 독일은 오른쪽 제일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죠. 푸틴이 이야기를 했네요. 젤렌스키는 지금 푸틴이 이야기하기를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젤렌스키는 지금 종전을 하는데 있어서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 자, 이것은 젤렌스키가 이 공간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푸틴이 군사력이 부족해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4개의 주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완충지대를 만든 다음에
그냥 전선만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푸틴이 공격을 해가지고 트럼프를 증명할 수,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도 있고 옛날식으로 젤렌스키를 잡을 수도 있어요. 옛날 미국이 이라크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지만 지금 세상의 분위기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은 푸틴과 러시아가 죽일 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 우위를 갖고 있지만 군사적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게 젤렌스키가 움직이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버티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푸틴도 어쩔 수 없고 트럼프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거든요. 아까 푸틴하고 김정은 관계도 말씀드렸죠.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총재는 먼저 한 다음 북한과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면 타이밍이 어그러지고 중국도 본격적으로 의사개진하고 나올지도 몰라요. 자, 우리도 이재명이 탄력이 있을 때 뭘 해야지 시간 좀 지나면서 누수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지저분해져요, 밑에가. 동력이 딸리거든요. 타이밍이 지금이 딱 좋단 말이에요. 트럼프는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던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이게 안 되면 이거 그대로 놔두고 북미 종전으로 먼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을 확 현혹시키고 그래서 파키스탄 이야기도 지금 나왔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 중앙아시아 국가들, 동유럽 국가들, 유럽 국가 전체들이 먹고 살 게 있겠다. 자, 그러면서 지금 독일이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프랑스 경제 안 좋다. 영국이 IMF에 돈을 빌려야 될지 모른다. 이것은 뒤에 미국이 있을 수도 있어요. IMF 같은 경우는. 그죠. 자, 그런 거면 대중들이 흔들리거든요. 그럼 위에가 지배층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대통령이 오늘 왜 이야기를 했을까? 자, 이래서 북한 쪽하고 먼저 이야기 갈 수도 있다. 이번에 1시간 20분 정도 긴요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푸틴과 김정은이 그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시진핑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성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은 손해만 아마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 사이 이런 재미있는 내용도 하나 있네요. 이런 것도 이런 현실 인식에 대한 기사들, 자인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서방의 한계에 대해서 계속 부각시키는 거예요. 우리 언론 아직도 안 하지만 이야기를 이거 보세요. 이것은 아마 영국 쪽의 방송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만은 우리는 능력이 없다. 영국은 어떤 능력이 없느냐? 우리가 우크라이나식으로 전쟁을 벌이면은 우리 영국의 군사력은 6일도 못 버틴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것으로 자인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경제는 IMF에 손 벌리고 있다? 즉 이거는 영국 너는 미국 시킨 대로 해라. 푸틴하고 지금 트럼프하고 합의한 대로 무조건 그걸 지지해라. 그래도 그게 네 먹고 사는 방법이다. 그럼 기회를 줄게.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프랑스 마찬가지, 독일 마찬가지. 즉 우크라이나를 건너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다시 타스 통신을 보면 오늘 이야기거든요. 예. 가장 큰 면적을 차지했던 기사입니다. 자, 이 앞에 그림 속에 보이는 여성은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평소에 드리던 말씀이 여기서 똑같이 발견되니까 저도 사실 좀 살짝 놀랐습니다. 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트럼프의 백악관 귀환은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다. 갈수록 최근 들어서 급격히 좀 더 영국 이야기도 그렇고 군사력 이야기, 영국 경제 이야기, G7이 뭐가 남았느냐, 일본은 어떻느냐 그러면 그럼 G7의 의미가 뭐가 있냐? 미국도 약해졌는데 그냥 이대로 놔두면 브릭스나 중국 주도의 상하이 협력기구가 싹 휩쓸 수 있다. 글로벌 사우스가 가운데서 중심을 못 잡고 그리 쓸려갈 수가 있다. 한쪽이 무너지니까. 이제 그 이야기까지 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은 뭐냐? 트럼프의 본심을 잘 이야기했지만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미국이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맞지요? 자, 그래서 북미 종전선언은 더 이상 비핵화가 문제는 아니에요. 미국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새로운 경제 틀을 만드는 것이고 아까 쭉 푸틴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거기서 인도의 모디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누가 세상의 중심을 잡는 게 맞겠느냐, 세상의 흐름에 대한 판단이에요. 베트남의 판단 보셨죠? 오늘 큰 것 같습니다. 브라모스 사갔다는 거. 필리핀도 몇 년 전에 브라모스 사갔다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예, 남중국해? 우리하고 군사적 연대를 한다잖아요. 중국을 물먹인 겁니다.
지금 기존의 미국을 위시한 G7은 다 약해졌는데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죠? 이게 균형추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드러나지는 않지만 푸틴입니다. 사실은. 네. 자, 거기다가 김정은 그다음 우리가 올라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미국이 이쪽에서 물러가고 한반도 세력이 한국 해군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미국 실함들을 대신해서 미국이 대만에 만약 무력 분쟁이 발생한다 본토랑 그러면 너희가 가서 중국군과 좀 싸워라, 개입해라 이렇게 우리한테 명령할 수 있느냐? 지금 구도를 보십시오. 명령할 수 없어요. 우리의 관리 구역에 들어오는 것은 맞고 적절한 처신이 필요한 건데 핵심적인 판단은 우리가 한다. 입니다. 그걸 물려줘야 된다는 걸 미국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하고 이재명 만났을 때 기싸움을 한 겁니다. 트럼프하고 김정은은 만나서 봐서 알고 문재인하고 만나봐서 알지만 이재명이 어떤 인간인지 모르잖아요. 실제 실행은 지금 이재명이 할 것 같은데 미국의 많은 것을 그가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싸움을 했다고 봅니다. 무슨 숙청이니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예. 자, 이건 어제 나온 내용이에요. 어제. 볼까요? 첫 번째가 뭡니까? 푸틴이 김정은을 만나서 상당히 베이징에서 만나서 상당히 행복해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보도가 됐죠. 왼쪽에 라프로프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영토 문제는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미 양보 2개 밑에 자포리지하고 2개를 했어요. 그래서 돈바스 지역은 우리 가로 간다. 즉 젤렌스키 이런 데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밖에 뭔가 명분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전보장에 이어서 우리 영토 달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더 세게 때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건너뛰기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마음을 먹는 애 마는 애 순간이 도래했다고 보고 저는 지난번 그 미팅에서 알라스카 미팅에서 그 상당 부분 논의됐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이 드라이브를 걸 수가 없어요. 된다고 보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거는 거거든요. 자,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파키스탄 대통령 만난 이야기가 나와요. 푸틴과의 만남이 매우 매우 따뜻했고 건설적이었다. 이야, 요게 상당히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파키스탄, 인도 손잡고 중국에서 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베트남, 브라모스 가져오면서 확실히 남중국해는 내가 지키고 이 미사일이 부족하다면 다른 세력들이 와서 도운다. 한국 포함해서. 필리핀도 같이 손잡는다. 이러면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인도네시아 되게 잘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줄을 서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균형을 잡게 된다. 베트남이 첫 번째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진핑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진핑이 지금 세계의 인간성을 회복해가지고 우리가 전쟁의 평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예, 인간성을 테스트받고 있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푸틴이 접근하는 파키스탄 접근하는 거, 베트남 접근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북한 접근하는 거, 우리랑 접촉하는 거.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이야기를 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 시진핑의 위상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들이 힘이 있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밑에서 다 알아서 해석해줘요. 지금 안 그래요. 근데 만약 김정은한테 똑같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지금 그전에 사전 준비는 없어 보이거든요. 북한을 뺏어올. 잘못하면 김정은한테 확신을 심어줄지 몰라요. 중국은 정말 안 되겠네. 이렇게.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내일은 미팅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지 공개가 된다면은 그 분위기, 최소한 그게 아니더라도 분위기라도 감지가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맥락에서 같았구나. 이런 점 예상과 좀 달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구나. 예, 이렇게 또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